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일본의 2인자이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소속의 강요 4명 중 1명인데요. 아소다로 부총리가 있습니다. 이 아소다로 부총리가 5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지통신이라든지 니케이 아시아 등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대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또 일본 또한 존립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서 일미,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함께 대만 방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 다음으로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일본을 지키는 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6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강조하면서 이를 역사적 사명이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소 부총리가 반응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아소 부총리가 말한 집단 자위권이라는 게 뭐냐면,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 행위로 보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의미합니다. 지난 2015년에 이 아베 신조 정권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했는데, 이건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 이후 지켜왔던 전수방위 원칙,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 이 원칙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아소 부총리는 대만이 중국에서 공격당하는 것 자체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니케이 아시아는 미 랜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농의 발언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일 안보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것이 일본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공격은 미국의 참전을 불러오면서 일본도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특히 일본이 교전을 금지한 헌법 구조 등을 이유로 전쟁 참여라든지 적국이라 할지라도 타국에 대한 공격 등의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만은, 이번 아소다로 부총리의 언급은 그동안의 수동적 국방 자세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앞으로 일본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이건 일본이 대만을 이미 동맹국으로 대우하고 있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공격을 해올 경우 일본이 즉각 참전해 가지고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예상되어 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이후에 스가 총리는 지난달에 대만을 국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복원한 건 아닌데 일단은 대만을 그렇게 호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고위 관계자들도 잇따라서 중국에 맞서서 대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기시노부 방위상도 대만 가까운 오키나와 현의 요나구니 섬을 찾아가지고 대만 안정은 일본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요. 지난 6월 16일에도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담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 5선 의원으로 방위성에 파견된 이 정무직 부대신인데요. 나카야마 야스히데 일본 방위성 부대신, 이 차관급입니다. 이분은 미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지난 6월 28일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만은 친구가 아니라 형제고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격은 레드라인이라 그랬습니다.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서 일본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나가야마 부대신은 이날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도 많은 국가가 1970년대 이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랐는데 그게 맞는 결정인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 정책 위반자들이 해당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어서 나카야마 부대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 아래 중국은 군사적 행동에 대한 사고와 의지가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카야마 부대신은 일본과 대만의 지리적 인접성을 언급하면서 대만 유사 시에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 오키나와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템플 대학의 도쿄 캠퍼스의 아시아학 책임자인데요. 제프 킹스턴 교수는 이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만 방어 의지 표현은 지난 4월에 미일 정상회담 때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킹스턴 교수는 일본의 이런 적극적인 의지는 일본 본토가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의 존재론적 위협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본 자위대를 투입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에 일본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이런 대만 수호 의지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군사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만의 자체 훈련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호주, 인도 같은 코드 국가는 물론이고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과도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사훈련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바로 중국을 의식해서 하는 겁니다. 단지 한국과만 합동 군사훈련을 지난 2018년부터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지난 1월부터 한 주에 평균 2번씩의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실시한 횟수만 해도 무려 38번일 정도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횟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3월에는 아예 훈련이 없었고요. 4월과 5월에도 각각 2번씩만 합동훈련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훈련 횟수가 부쩍 늘어난 겁니다. 7월에도 일본 육상자위대는 큐슈에서 미국과 프랑스 병력과 함께 섬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말이 방어 훈련이지 사실상의 격퇴 훈련을 넘어서 중국의 섬들에 대한 공격 훈련까지도 포함됩니다. 우선적으로 대만과 인접한 이 센카쿠 열도를 상정해서 방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상의 대만 점유 섬들에 대한 방어 훈련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대결 자세를 선명하게 한 바로 그 시각에도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는 길목이죠. 가고시마 현의 아마미 오시마에서 미사일을 동원해 가지고 대공 전투 상황을 가정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날 작전은 미일 정례 연합훈련인 오리엔트 쉴드의 일환으로 치러졌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 행사 맞물려 가지고 미일 양국이 또 중국과 완전히 기싸움을 하는 영상으로 이렇게 연출된 겁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69번의 해상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이들 훈련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 해군하고 함께 실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지난 6월만 해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합동 군사훈련을 전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두 손으로 헤아리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볼까요? 2일에는 호주 해군 프리깃 함인 말라하고 공동훈련을 했습니다. 4일에는 미일 공동 해상 훈련을 실시했고요. 5일에는 미일 공동 전자전 훈련도 했습니다. 10일에서 13일에는 미 강습 상륙함하고 일본 수송함하고 공동 상륙 훈련을 했습니다. 10일에서 14일에는 오키나와 해상에서 미일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23일에는 호이암 마키나미와 미 해군 경비정하고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22일에서 24일까지는 구축함 머시나무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18일에서 24일까지는 해상 및 항공자위대 그리고 미군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29일에는 인도 해군하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25일에 30일에는 미 해군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하고 일본 자위대 마키나미하고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30일에는 미 해군 찰스턴함 그리고 스리랑카 해상 초계함 등과 함께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동훈련을 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빈번한 훈련은 바로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주일 미군 및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겁니다. 항공자위대도 같은 기간에 28번의 합동훈련을 실시했고요. 지상자위대도 9번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훈련의 90%는 주일 미군과 함께 실시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니케이는 합동군사훈련은 외교관계의 지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이후에 미국과의 양자훈련에서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3자훈련, 특히 호주와 인도의 참여가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도 미국과 함께 참전해가지고 대만을 보호하겠다. 이런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건 중일 간에 합의한 4대 정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함과 아울러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어서 일본 군국주의는 과거 중국에 대한 수많은 침략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대만에 대해 집착하고 있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오늘날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도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걸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오리젠 대변인은 어느 누구도 중국 인민의 결의와 국가 주권 및 영토를 보존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시진핑 주석이 했던 말 그대로를 인용한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은 지난 6월 30일부터 대만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 TIPA 협상을 5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이 반도체 공급망과 코로나 백신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반도체는 대만이, 코로나 백신은 미국이 현재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죠. 대만중앙통신은 미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USTR하고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OTN인데요. 이 두 단체가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11차 TIPA 협상을 이날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OTN은 협상 개시 앞서서 낸 성명에서 양국 경제 무역 관계를 깊게 할 방안과 코로나 이후 시대 경제 회복 협력 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무역투자기본협정 그러니까 TIPA의 추진은 앞으로 양자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FTA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차잉원 총통이 이끄는 현 대만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해 왔는데 이건 미국과 대만이 국교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미국과의 TIPA 협상이 마무리되면 중국의 눈치 때문에 중단됐던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등과 협상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대만의 정상 국가화는 그만큼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일본도 군사적 유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 경제 동맹체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본은 이미 대만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깊숙한 연대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요. 7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긴급 CNN 긴급 타전 그러면서 평양 봉쇄, 내일쯤 발표, 이하 생략 이런 단 한 줄의 찌라시 그러니까 사설 정보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을 바탕으로 한 추측성 찌라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대해서 국가정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신문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후속 뉴스가 있으면 즉각 분석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